많은 사람들이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코딩 테스트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는 대회들이 있답니다. 그건 바로 프로그래밍 대회입니다. 프로그래밍 대회는 제한 시간 동안 가장 많은 코딩 문제를 푼 사람에게 상을 수여하는 대회입니다. 대학생 대상으로 가장 권위 있는 프로그래밍 대회는 국제대학생 프로그래밍 대회입니다. 영어 글자를 따서 ICPC라고도 하는데요. ICPC의 문제를 쭉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영어에서 장벽이 한 번 있고요. 번역기 돌려도 도저히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는 꽤나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나옵니다. 대학교 연구실에서는 ICPC 입상자들을 매우 선호합니다. 또한 대기업마다 ICPC 입상자들을 스카우트하는 인사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ICPC는 입상하면 유학, 연구, 취직 등에서 꽃길이 펼쳐진다고 하네요. ICPC 대회 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ICPC는 팀 대회입니다. 같은 대학의 재학생 셋이 한 팀이 됩니다. 한 팀에서 컴퓨터 한 대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정하는 팀워크가 중요한 대회입니다. 팀명을 각자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는데요. 팀명 내역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게 분명하고요. ICPC 도중에 인터넷 검색이 금지됩니다. 대신 팀별로 25장의 팀노트를 가져갈 수 있어요. ICPC 팀노트는 인터넷에 치면 남들이 만들어둔 거 다 나오는데요. 제일 유명한 팀노트를 가져왔는데요. 역시 일반인 입장에선 잘 모르겠고요. ICPC 문제는 출제 범위가 딱히 정해져 있진 않는데요. 어려운 내용이면 다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알아서 잘 괜찮은 알고리즘 짜서 제출하면 돼요. ICPC는 대회가 3단계입니다. 예선, 본선, 월드 파이널 대회 이렇게 있는데요. 서울 지역 예선은 대학별로 응시하는 장소가 다르지만요. 모든 대학이 같은 시간에 같은 문제를 응시합니다. 학교별로 등록팀의 절반까지만 본선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어떻게든 참가팀 수를 늘리려고 안감님을 쓰시기도 해요. 그러나 모두가 본선에 평등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소속 대학별로 본선 컷이 다른데요. ICPC는 가능한 다양한 대학의 팀을 본선에 내보낸다고 하고요. 그래서 소속 대학에서의 순위와 푼 문제 수를 고려해서 본선 자격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수의 문제를 풀더라도요. 소속 대학 학생들의 역량이 좋을수록 본선 올라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 거로 일정 수 이상의 문제를 풀거나 소속 대학교에서 1위를 하면 본선에 진출합니다. 대략 7, 80팀이 본선에 올라가게 돼요. 서울 지역 본선에서는 한국의 모든 대학팀이 한 곳에서 응시합니다. 가끔 해외 대학팀들이 원정을 와서 상을 타가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올해는 국립 타이완대학이 서울 본선 털러 와서 2등을 했고요. 본선은 대학이 다른 한두 팀이 월드 파이널로 진출합니다. ICPC 본선은 전국 대학교 프로그래밍 경시대회를 겸합니다. 순위에 따라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이 나와요. 마지막으로 월드 파이널에선 지역 본선을 통과한 전 세계 모든 팀들이 모여서 마지막으로 대회를 치른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이 ICPC를 응시하는지 알아보겠어요. 먼저 영재고 출신부터 살펴보죠. 영재고는 선택 내신 과목으로 컴공과 기초 과목들이 있다고 해요. 깊게 공부하는 건 아니고 대학교 학부 1, 2학년 기초 수준이라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때 코딩을 배운다는 건 일반고와 차이가 나긴 하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영재고에도 프로그래밍 문제 풀기는 전공 과목이 아니고 하는 사람만 하는 소수들의 취미인데요. 정보올림피아드 입상으로 특기자 전형을 노리고 본격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순수한 취미로 하시는 분도 있고 영재고에서 게임은 못하게 해도 코딩을 하게 내둔다네요. 그래서 게임 대신 시간 때우기로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해요. 이분들이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에 진학하면요. ICPC 같은 프로그래밍 대회도 자연스럽게 응시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일반고 특기자를 알아보죠. 정보올림피아드 종류의 교회 활동은 입시에 언급할 수가 없는데요. 아름아름 정보올림피아드 입상 경력이 있으면 특기자 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 이런 괴담이 존재하는데요. 왠지 모르게 사실 같고요. 이런 정보올림피아드 우대대학은 카이스트, 한양대, 숭실대, 국민대가 유명해요. 특히 숭실대는 정보올림피아드 입상 경력자가 많이 들어가서 괴물들이 많은 대학이라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분들도 대학에 들어가면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입상들 많이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일반고 출신을 알아보죠. 이분들은 대학교 1, 2학년 때 취미로 백준 시작했다가 이쪽에 맛을 들이게 되시거나 같은 학과 영재고나 특기자 출신 친구들 따라서 프로그래밍 대회 많이 푸시곤 하시고요. 늦게 시작한 만큼 성과가 나쁘지 않겠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늦바람 무섭다고 무쌍 찍는 분들도 은근히 계시고요. 아무튼 이렇게 세 타입의 사람들이 ICPC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ICPC를 준비하는지 알아보죠. 아주 대단한 비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냥 문제를 딥다 많이 풀면 된다고 하네요.
상위권 입상자들은 코딩에 미친 악기와 다름없이 눈 뜨고 잠들 때까지 프로그래밍 문제만 푼다네요.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알게 되는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그건 코드포스, 앳코더, 탑코더 등의 외국 아마추어 프로그래밍 대회 사이트입니다. 이런 사이트들은 아마추어들이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인터넷 대회를 여는데요. 이 대회에서 문제를 많이 풀게 되면 사이트 내에 티어가 올라가고, 반대로 문제를 못 풀면 사이트 내에 티어가 떨어진대요. 참고로 코드패스의 탑 티어인 레드 티어는요, 한국 국적 등록자가 100명이 채 안 되고요. 그 밑 티어 오렌지까지 성취하신 분들을 보시면 이 친구들이 문제풀이 외길인 재능을 걸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사이트의 티어를 기반으로 많이들 같은 티어끼리 ICPC 팀을 꾸려서 대회에 응시하곤 해요. 이제 ICPC에 입상하면 어떤 이득이 있나 알아보죠. 먼저 ICPC 입상 실력이 되면 자연스럽게 국내 프로그래밍 대회를 휩쓸게 되는데요. 이쯤이 되면 대회를 그냥 상품 헌팅하는 트레저 헌터가 되어 상품을 싹 빼먹을 수가 있고요. 특히 삼성에서 주최하는 SCPC와 현대모비스 알고리즘 정신대회는 1등 상금이 2천만원이고 4천만원짜리 신차를 하나 주고 막 그러는데요. 이런 분들은 많이 부럽고요. ICPC 상위 입상자는 호불호 없이 모두에게 환영받습니다만 주식이나 코인 거래를 자동 매매하는 퀀트사에서도 특히 선호하는데요. 미국의 퀀트사 제이스트레트의 대졸 신입 홍보 상금이 1년에 40만 불, 즉 하나로 5억 정도 하는데요. 미국 구글 대졸 신입이 20만 불 정도인 걸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하고요. 또 ICPC 2020년 월드 파이널 1위에 국제정보 올림피아드 2018년, 2019년 1위인 분이 퀀트사에서 일하고 있고요. 레주메상으론 연구에도 꽤 재능이 있어 보이시던데 대학원을 가기엔 퀀트사가 너무 많은 돈을 주는 것 같아 보이고요. 그 외에도 수당자들 간에 서로서로 친하게 지내서요, 유학 정보나 좋은 센터 정보 등을 술자리에서 말하고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ICPC를 입상하지 못하더라도 분명한 입장이 있는데요. 이런 대회형 프로그래밍 연습을 오래 하면요, 코딩 테스트 정도는 쉽게 통과할 수도 있고요. 알고리즘이나 자료 구조에 많이 능숙해지기도 하고요. 게임이나 유튜브 보는 것보단 유익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 ICPC나 프로그래밍 대회를 모르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준비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